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번 강의에서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,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.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몇 가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,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주고 그 예시에 각각 대응되는 용어들을 함께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예시로 출발을 할 거냐? 자, 요렇게 할게요. 주사위 한 개를 던졌습니다. 자,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 때 어떤 경우를 원하냐?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하고 요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볼게요. 자, 그럼 이 말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. 일단 지금 이 상황은요,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, 즉 주사위 한 개를 던졌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한 거죠. 그죠? 요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취하는 실험이나 아니면은 행동들,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,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오케이? 그러면 이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. 그죠? 그 결과물들 중에서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한 결과물들이 있어요. 즉, 이 문제에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? 홀수의 눈이 나오는 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되는 거죠. 이 결과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? 바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사건이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? 그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한다. 즉 사건의 가지수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요거죠. 경우의 수.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가지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경우의 수를 물어봤을 때 정답은 몇 가지, 몇 개라고 대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. 자, 내용은 용어는 어렵지 않아요. 자,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요.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차례인데, 그 계산을 할 때요, 특정한 법칙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. 바로 하나는 합의 법칙이라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옆에다가 바로 요렇게 적을게요.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떨 때 합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어떨 때 곱을 적용시키냐, 한번 따로따로 구분을 좀 지어보고 비교하는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이루어집니다. 자, 두 사건, 자, 여기선 A,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. 이 두 사건 A,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, 그때 우리가 각각 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 사건은 M가지, B 사건은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했다면요, 우리가 요렇게 들어갑니다. 자,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, 즉 요렇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? 바로 각각의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라고 해서 요게 바로 M 플러스 N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다 라는 겁니다. 요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표현은요, 여기 지금 표현 내에서, 자, 또는이라는 단어, 자, 요걸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,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, 요 상황까지 함께 기억을 해 줍시다. 자, 요거는 또 우리 간단하게 예시 하나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. 자, 여러분이 자, 집에서요, 학교를 갈 건데,
자, 뭐 단순하게 맨날 한 가지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내가 좀 여유 있게 나와서 아주 주변도 이렇게 구경도 하면서 설렁설렁 막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도보로 갈 거예요. 근데 도보로 갈 때도 어떤 날은 이쪽 골목길로 가고 싶고 어떤 날은 길 따라 가고 싶고 이럴 수도 있어요. 그쵸? 그래서 요렇게 검은색으로 갈 수 있는 요 두 가지 길, 자, 요거를 도보로 가는 경우인데 도보로 갈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자, 어떤 날은 좀 늦었습니다. 빨리 가야 돼요.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럼 버스를 탄 때도 자, 뭐 1번 버스만 있는 게 아니죠. 2번 버스, 3번 버스 버스 막 4개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럼 그 버스를 선생님이 이렇게 4가지의 버스다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.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가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, 즉 도보를 선택할래, 버스 타는 걸 선택할래, 요거를 우리가 각각 두 사건이라고 취급을 하게 되면요, 절대 도보를 간다는 사건과 버스를 탄다는 사건은 동시에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. 내가 걸어가는 순간 버스는 그냥 포기하는 거고, 반대로 버스를 타는 순간 도보, 즉 걸어가는 건 포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. 그죠? 그리고 걸어가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? 2가지. 그리고 버스 타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내가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땐 그때 여러분들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당연히 더해 주시겠죠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셈으로써 계산을 해준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건과 사건을 좀 잘게 쪼개요. 우리가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해줘서 한 번에 사건을 얘기한다. 뭐 이런 경우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곱의 법칙이라는 건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냐? 얘네들은요, 똑같이 두 사건 A, B에 대해서 이번엔 이게 당연히 어떻게 일어난 거겠습니까? 그렇죠. 동시에 일어날 때. 동시에 일어납니다. 그때 자, A 사건 경우의 수를 똑같이 M가지, B 사건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이렇게 놨다면 그때 한글로 자,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뭐냐, 경우의 수가 얼마냐 질문을 했다고 할게요. 자, 요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포인트, 바로 그리고라는 표현이죠. 그리고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. 자, 요 차이점이죠. 그죠? 자,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한다?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라는 겁니다. 자, 이것도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. 자, 오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. 자, 소풍을 갈 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아무거나 입을 수 없죠. 뭔가 좀 내가 이쁘게 아끼는 옷들을 좀 입고 놀러 가야 되잖아요. 그쵸? 자, 그래서 티셔츠하고 티셔츠, 그 다음에 바지를 골라야지라고 했습니다. 즉 하나의 이제 코디를 완성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코디라는 게 티셔츠라고 하는 사건과 바지라고 하는 사건을 내가 구분 지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, 옷장 안에 내가 티가 몇 개 있나 살펴봤어요. 꺼내봤더니 옷장에 티셔츠가 4개가 있네. 그 다음에 바지는 몇 개가 있지 봤더니 바지는 3개가 있습니다. 그럼 내가 이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바지도 입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코디는 몇 가지일까? 라는 계산을 할 때 이 각각의 가지수를 우리는 뭐 해줄 거예요? 당연히 곱해줄 거다라는 거죠. 왜 곱해주느냐? 만약에 이 티셔츠 번호를 1번, 2번, 3번, 4번이라 하고 이 바지를 ABC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럼 내가 1번 티셔츠 입었을 때 당연히 그에 따르는 바지 몇 개가 딸려오는 겁니까? 1가지, 2가지, 3가지를 입을 수 있고, 마찬가지로 요 2번 티셔츠에 대해서도 3가지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모든 티셔츠마다 이렇게 3가지씩이라는 이 경우의 수가 발생되어지니까 당연히 이들에 대한 연산은 곱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. 이렇게
동시에 일어날 때 이때 우리는 곱셈이라는 이 연산을 이용해서 사건과 사건을 좀 세부적으로 쪼개요. 사건의 가지수, 경우의 수를 곱해주는 이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합의 법칙, 곱의 법칙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. 자, 일단은 뭐 전반적인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. 한 가지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냐면요. 이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이 곱의 법칙이라는 거 실제로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는요. 굉장히 누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요.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를 셌던 거 기억나십니까? 갑자기 처음에 배웠던 내용 얘기하니까 뭐야?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요. 완벽하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과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선생님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. 자, 1, 2, 3, 4라는 티셔츠라는 건 자, 티셔츠라는 그 그룹이라고 할까요? 그 티셔츠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라고 취급해도 괜찮죠. 마찬가지로 얘네들 도보의 길 두 가지라는 거는 도보라는 집합의 원소 두 개라고 취급해도 괜찮은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요 마찬가지로 또 버스를 타고 가는 예시, 저 버스라는 집합 안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 겁니까? 이 4개의 원소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모든 원소가 총 몇 개냐? 라고 질문한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더 얘기를 해 놓을게요. 우리가 A 또는 B라고 얘기했던 표현이 합집합의 표현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? 이 합집합의 원소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요렇게 빼줬던 것도 기억나시죠?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얘 개수에서 요거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요 2번 더해진 요 영역을 한번 빼주자 이거였지 않습니까? 그쵸? 자, 이게 완벽히 합의 법칙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. 자, 한번 봐보세요. 만약에 여기에 자, 여기다가 주황색 길을 하나 더 그릴까요? 자, 요 길이 뭐냐면 이거는 걸어갈 수도 있는 길이고 이거는 버스를 타고도 가는 길이다.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라고 한번 취급을 해보자는 겁니다. 그럼 이때 걸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로 늘 거고요.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의 경우의 수는 5가지로 늘 거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걸 세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5, 6, 7개가 돼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으니까요. 그럼 교집합 이렇게 한번 빼주면 7가지 얘네들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. 자,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집합에서의 합집합의 연산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도요. 경우의 수를 연산하거나 혹은 다룰 때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만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. 자, 요렇게까지 우리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연산 방법 설명드렸습니다.